20대 위한 조언은 돈 빌려주지 말자입니다. 친구한테 빌려줄 때도 있고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은 연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돈이 아니고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기도 해요. 20대, 30대 초반이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빌려준 돈이 많지는 않아요. 더 나이 많은 40, 50대, 60대들에 비해서.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아내려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하려면 제가 여기 써놓은 아래 1번, 2번, 3번에 비용이 들어가요. 1번 비용은 변호사한테 처음 사건을 맡기면서 초기에 변호사한테 줘야 되는 선임료로 330에서 44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최저 비용이라서 실제 변호사 사무실 어디든 가면 330만 원에 모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330만 원에 해주는 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변호사 비용 500만 원, 600만 원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어쨌든 초기에 변호사에게 줘야 되는 선임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있어요. 소송을 하면 소송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에 내는 인지대라는 수수료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법원의 우편물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소송 처음 시작하면 소장 제출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계속 서면들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 서면들을 우편 집배원이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송달료가 들어가서 수수료들이 있어요. 결론은 두 번째로 법원에 내는 수수료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사건이 소송이 끝나고 변호사에게 줘야 되는 송금보수입니다. 송금보수가 5%에서 10%, 많은 경우 15% 이상도 되기는 해요. 3,000만 원 승소하면 5%이면 150만 원이잖아요. 이 송금보수가 실제로 상대방한테 돈을 받아낸 게 아닌데 판결문 상으로 승소했다고 한 그 판결문에 있는 승소 금액으로 송금보수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실제로 돈을 받아낸 영어로는 추신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추신금 기준으로 송금보수를 책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제로는 판결문상 승소한 금액으로 송금보수를 변호사 사무실에 줘야 됩니다. 이렇게 1번, 2번은 이제 소송 시작하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3번은 소송 종료되고 나서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어쨌든 변호사 선임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돈을 받아내는 법적인 절차를 또 별개로 해야 되거든요.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강제 집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대방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압류해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절차로서 그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낙찰자가 있으면 낙찰자가 경매 대금을 법원에 내면 그 법원이 채권자인 나한테 돈을 배당을 해주는 그런 경매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으면 월급을 받는 급여 생활은 할 거니까 그 급여를 받는 통장 은행에 어느 은행으로 급여 받는지 모르니까 무작위적으로 많이 쓸 것 같은 은행에다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전남 광주니까 농협 광주은행 또 큰 은행들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들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 잔액이 없으면 잔액이 없는 은행들은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은행에 또 해야 되고 또 다른 별개의 절차라서 변호사한테 맡기든 법무사한테 맡기든 이 한 개의 절차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의 업무를 맡긴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법원에도 내야 되는 수수료가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빌려준 돈이 1억에서 2억 금액이 크면 그 금액을 회수하는 거를 바라보고 소정의 비용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계속 들어가더라도 절차를 해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밖에 없으면 이 절차 한다고 50만 원 쓰고 또 추가 절차 한다고 또 50만 원 쓰고 계속 추가 소정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이 있어요. 근데 결국 상대방이 부동산, 차량, 통장에 잔액 등이 있어야 방금 설명드린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강제 집행을 할 텐데 1,000만 원, 3,000만 원 친구나 애인한테 빌린 놈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보통 빈털털이라서 강제 집행을 해봤자 받아낼 재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3,000만 원 진짜 많이 빌려주면 5천만 원 정도 방금 설명드렸던 절차와 비용을 들여야 되니까 절차도 빨리 끝나지 않고 6개월 이상 최소한 들어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3,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6개월 이상 1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수 가능성도 적은데 변호사 비용은 또 비용대로 많이 들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연인일 때 특히 돈 빌려준 경우인 대여금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1번이든 2번이든 둘 다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1번은 위에서 설명을 한 대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보통 빈털터리라서 강제로 집행을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돈 빌려간 놈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2번은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 용돈으로 준 돈은 법률 성질상 증여거든요. 근데 증여는 법률 성질상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아니에요. 빌려준 돈이 아니어서. 근데 증여한 돈을 빌려준 돈이라고 우기고 싶다. 그러면은 빌려준 돈인 대여라는 부분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줬었던 돈은 차용증을 쓸 일도 없고 너 언제까지 갚아 이런 말을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가 없고요. 그래서 연인일 때, 친구일 때, 가족일 때 1번 돈 빌려준 경우 대여금, 2번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경우 증여. 둘 다 사실상 좀 돌려받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제 대여금 소송하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방금 설명드렸던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소액으로 돈 빌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액으로 빌린 돈은 이제 상대방 재산이 거의 없어서 돈 빌린 경우가 많아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대여금 소송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이도 제가 한정해서 설명했고 또 상황도 한정해서 설명했잖아요. 상대방 자산도 없다는 전제로. 그래서 돌려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겁니다. 돈 빌려주지 마세요. 친구, 가족, 연인 돈 빌려주지 말고 만약 빌려줘야 된다 내가 거절이 어렵든 아니면은 그 친구와 또 연인이나 가족 간에 신뢰관계를 훼손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 친구 사정이 딱해서는 만약 빌려줘야 되면 내가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돌려받을 수 없더라도 괜찮은 범위 내에서만 빌려주세요. 그 친구한테는 5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지 못해도 그냥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괜찮다. 500만 원 정도는. 그 범위 내에서만 빌려주세요. 근데 500만 원은 난 반드시 받아야 돼.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은 못하겠어. 그러면 빌려주지 마세요.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돈 빌려주지 말자.